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1587년 명만령 15년 이조판서 이산해가 신병으로 다섯 번째 정사하자 그 묘를 더 주라고 하였다. 또 사직 차자를 올리니 상이 답하였다. 경이 휴가에 있은지 여러 날이기에 아마 무더운 계절에 조섭을 못해서 그러하니 조리를 잘하면 오래지 않아 출사하리라 여겼는데 사직하려는 글이 어떻게 다시 올라오는가. 경의 간절한 마음을 안지 오래고 나의 사심사도 모두 말하였다. 과연 채직할 만하다면 이는 한 번의 명령에 달려있는데 무슨 이유로 굳이 경의 요청을 외면하고 경으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만들어 용신할 수 없게 하겠는가. 난들 그렇게 하고 싶어 서이겠는가. 경이 이조판서에 제수된 일에 비루한 풍습을 일시에 씻어 버리고 용사와 진퇴를 아주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자 사람들이 감히 사정을 개입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편당을 씌어 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능히 간사함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지난 시대에서 찾아봐도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한쪽에 치우쳐 있는 나라의 말세에 경 같은 이가 있기에 내가 깊이 신임하고 감복하여 하루아침에 경이 떠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을 듯이 여겼다. 대저 군신의 사이라 그 의리가 지극히 엄하여 옛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신명을 바쳤고 진실로 국가에 이로운 일이라면 사람들의 말이 구름처럼 일어나며 많은 비방이 들끓어도 걱정하지 않았다. 지금 경은 중요한 자리를 이리저리 피하고 자치를 거두어 물러가 국가를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만을 보존코자 도모하니 어찌 대의를 잃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경을 사직의 신하로 여긴 것이 잘못이다. 전형의 장관이 어떤 임무인가. 만약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도 오히려 함부로 머물 수가 없는데 하물며 몇 해나 연임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적합한 임무를 얻었다면 10년이 되더라도 옮길 수 없거늘 하물며 3, 4년이겠는가. 이조 판서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며 전조란 여관이 아닌데 어떻게 돌아가며 바꾸어 재배하여 마치 번을 나누어 교체하듯이 하겠는가. 혹시라도 내가 경이 불안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시켰다가 뒷날 만일 정사를 그르치게 되면 어찌 참아 보겠는가. 작은 것을 참아지 못하는 자가 진실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사피하라는 두 글자는 다시 말하지 말라. 질병이란 사람이 면하기 어려운 일이니 조리하여 출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평안갑사 유훈이 치게하기를 하등의 전최 때 양득 현감 황윤검은 하유 맹산 현감 이 지원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본할 적에는 이 지원을 하러 황윤검을 상으로 하였으므로 황공하여 되지합니다 하니 대제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임국로를 대사관으로 이 양중을 사관으로 신식을 헌납으로 이 대해를 정언으로 박이장을 검열로 윤승훈을 정언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임국로가 숙배한 뒤에 아뢰기를 신원 일찍이 본직에 있다가 마침 신병으로 휴가를 얻어 집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관사에 앉아 수박 등을 제때 천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상시 색 관원의 파직을 청하는 계초를 가지고 와서 신에게 보이기에 동료들이 상냥하여 확정한 말이니 필시 미진한 곳이 없으리라고 여기고 법륜이 알았다는 말로 답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은 황섬이 진배와 천신을 분별 없이 조고했기 때문에 채직되었습니다. 신도 비록 처음부터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해도 이미 그 계초를 보았으니
어찌 감히 중요한 자리에 다시금 머물러 있으면서 잘못이 없는 자처럼 하겠습니까? 속기 신을 재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그 전라감사가 치게 하기를 신이 본도에서 듣건대 조하수사 이천의 처사가 전도되어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이산되었으므로 위급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리어 자기 편을 해칠 형세가 있다고 합니다. 변방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밤낮으로 민망스럽고 우려됩니다. 그리고 순천은 영문과 매우 가까운 곳인데 수령이 자주 채차되니 가려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상 가운데 재능과 무력을 갖춘 사람으로 각별히 택차하여 속히 부임시키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고는 이하되었다. 병안도 하등의 보표매 양득 현감 황윤검은 하등으로 맹산 현감 이지원은 중등으로 등재를 마련했다가 그 계본의 글을 쓸 때 하등을 중등으로 중등을 하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의 중대한 일을 허술히 하고 대조 관리하지 않아 결국 이 같은 착오가 생겼으니 감사 유훈과 도사 심통하를 아우러 파직시키소서. 길주 목사 이 대지는 평소 인망이 부족하고 또 경력이 없는데도 갑자기 작지를 올렸으니 이미 실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본주는 북쪽 변방의 처음 길목이라 문무의 재능을 갖추지 않으면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멈꾸리지 말고 속히 채차하소서.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무가 아뢰기를 유훈 심 통하를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양사에 답하기를 심 통하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감사는 이미 주고하였으니 파직은 불가하다. 이 대진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유훈의 파직에 관한 일을 연이어 아뢰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1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연이어 길주 목사 이 대진을 채차할 것과 유훈을 파직할 것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유훈이 죽었으므로 공사로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유훈 부처가 평양에서 같이 죽었다고 하니 몹시 슬프다. 상구가 올라올 때 각별히 호송할 것을 경기황해 평안 감사와 계승유세에게 하유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연이어 길주 목사 이 대진을 경질할 것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졸한 호군 유훈에게 중미와 콩을 15석, 육장부 유둔 세부 종이 80건을 별시부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관대하면 대중을 얻게 되고 군사의 승리는 화합에 있습니다. 조하수사 이천은 그 처사가 전도되어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떠났으니 만약 위급함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편을 해칠 것이므로 하루라도 재직시킬 수 없습니다. 속히 채차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천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가? 이런 때 경질할 수 있겠는가? 설사 경질한다 해도 누가 대신 제수할 만한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연이어 길주 목사 이 대진의 채차를 아뢰니 답하였다. 선비지만 화를 잘 쏘아 변방의 직임에 적합하니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행 혹은 이 시기 죽자 전교하였다. 조광을 열지 말고 별치부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2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연이어 길주 목사 이 대진의 채찰을 아뢰었으나 채직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이 천의 처사에 대해 아직 어떤 일을 잘못 처리했는지는 모르나 감사가 본도에 있으면서 어찌 우연히 보고 들어 이와 같이 장계를 올리겠습니까? 수사에 합당한 인물을 아울러 서게 합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지금은 접근이 아침 저녁으로 염려되는 때이다. 그런데 이천은 굳세고 용맹스러워 전투를 잘하니 비록 지나친 일이 혹 있더라도 이처럼 투미하고 고식적인 시대에 사졸들이 장수를 존경할 줄 모르는 때를 당해서는 그 죄를 깊이 따질 것 없다. 오로지 힘을 모아 일을 시키다가 너무 지나치면 경계하여 한결같이 적의 칼날을 꺾고 훈업을 세울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경솔이 개창하여 적과 대치하는 마당에 장수를 바꾸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요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감사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하물며 새로 재수하는 자가 반드시 구관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형세가 어려울 듯하니 그대로 채차하는 것이 좋겠다. 순천의 관리를 채차하기에는 날짜에 겨를이 없고 사람들도 확고한 뜻이 없으니 이 업기를 지금 채차할 수는 없다. 이 유의가 합당할 듯 싶은데 그 사람됨을 관찰하니 참으로 장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듣자니 절제의 제목은 결코 아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장수의 임무를 부여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흉년이 생길 것이니 재수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이 수린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린의 대신으로는 어떤 사람이로 조방장을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 뜻을 회개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연이어 길주 목사 이 대진의 채차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조화수사 이천이 수토할 일 때문에 제장들을 모아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기약한 날짜에 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유로 순천누사 성은길, 보성군수 이흘, 나간군수 김대기, 흥량, 현감 김의일 등에게 차등 있게 장형을 집행하였는데 흘이 장에서 죽었다. 감사 한주는 그 연유를 아뢰며 천의 당초 약속이 분명치 않았고 적과 대치한 것도 아닌데 멋대로 당상관에게 곤장을 쳤으며 또 큰 곤장을 남용했으니 취재하여 위험을 보이소서 하였다. 상이 대장은 추구할 수 없다고 하여 추구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떠들기를 흐리 곤장을 맞고 죽은 것도 사살은 원한에 기인되었다고 하며 잘못을 천에게 돌렸다. 한준과 교대한 신임 감사 윤두수는 부임하는 즉시 천의 우후 이복윤과 군관 김대일을 잡아들여 천이 전일의 형장을 과도하게 쓴 실책을 가지고 이들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천의 호령이 전도되어 인심이 이반되었으므로 만약 사변이 있으면 장차 도리어 자기 편을 해칠 형세가 있으니 조정해서 처리하소서 하고 장계하였다. 이에 비변사가 천을 채직하고 박선을 좌수사로 삼으라고 아뢰었고 천도 두수가 이미 지난 일을 소급해 허물 삼아 우후와 군관에게 장형을 가하기를 사사로운 원수가 취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여 사표를 올렸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조강을 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4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충청감사 임천 군수 윤극신은 병세가 증환이 바직하라고 서장을 올렸는데 전교하였다. 이 유의를 조방장으로 차임하여
며칠 안으로 내려 보내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4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연이어 길주 목사 이 대진의 경지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5일 M자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준민을 좌참찬으로 이 양원을 지경련으로 박선을 전라 좌수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5일 M자 두 번째 기사. 전라감사가 치게하기를 초봄에 너무 감으로 파종하는 시기를 놓쳤기에 벼 이삭에 충실치 못합니다. 늪벼와 밭곡물은 곳곳에 황충이 들어서 보기가 몹시 딱할 뿐만 아니라 일경에서 거두어 들여도 겨우 한 말 남짓될 뿐입니다. 이런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며 어느 곳이나 모두 그런 형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안지역이 더욱 심하니 민생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는데 호주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연이어 길주 목사 이 대진의 경지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상감사가 개만되었으니 당상관으로 합당한 인물을 비변사로 하여금 청거하게 하라 하니 비변사가 백유양, 권극지, 윤성각을 청거했는데 권극지로 경상감사를 삼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영릉 참봉 정계청이 상소하여 임금은 출치의 근본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경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극론하였다. 상이 답하였다. 누누이 정치하는 방도를 진술해 참으로 가상이 여긴다. 내 마땅히 유념하리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2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인을 대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7월 3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전수사 이천은 외람되게도 자기 일을 가지고 버젓이 장기하여 감사를 능멸하였습니다. 그 교만스러운 주의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전라 감사 윤두수는 우후를 잡아들여 무단히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우후가 수령에 비할 것은 아니나 주장의 잘못을 가지고 잡아다 형벌을 가하기를 마치 생리처럼 하였으니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일 모 첫 번째 기사. 전라감사 윤두수가 이천의 장계에 자기를 지적하여 배척하는 말이 많아 구차스럽게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형편이고 명기를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사직 서장을 올렸는데 입계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일 모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람의 처사가 일일이 절도에 맞을 수는 없다. 감사와 병수사는 한 방면을 위임받았으니 그 일 처리에 혹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라면 조정이 굳이 그 사이에 참여하여 일에 따라 즉시 나무랄 필요가 없다. 윤두수는 수영의 우후에게 형장을 집행한 일로 추고되었다. 감사는 병마와 수군의 절도사를 겸하니 통훈 이하는 모두 스스로 처단할 수가 있다. 우가 비록 군간에 견줄 것은 아니냐 막하의 한 편장일 뿐인데 잡아들여 형장을 치는 것이 어찌 불가할 것인가. 감사의 호령은 한도에 시행할 수 있거늘 우후에게 시행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이처럼 기강이 무너지는 때인지라 뒤 폐단을 끼쳐 감사가 분발하지 못할까 깊이 염려된다. 정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우후는 비록 수령에 비할 수는 없어도 또한 이는 절제 대상 중의 사람이니 죄가 있어 형벌을 주는 것이야 진실로 불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 준다면 언탕제하는 것으로 대간이 논죄를 청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로 추고된다면 감사의 권위가 가벼워져 뒤 폐단이 있을 듯하니 진실로 상계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사를 추가하지 말 것을 간언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일 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가장 엄중한 것이 장수의 명령이다. 방의사가 수사를 지휘한다면 방의사는 바로 수사의 장수이다. 그래서 수사된 자는 마땅히 고개를 들어 명령을 들을 것이요 이를 어기거나 소리하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연두수의 서장을 보니 방의사가 이 흘이 기약한 날짜에 닿지 못한 연호를 가지고 관자를 만들어 붙였는데 흘이 형장을 맞던 날 이 관자를 바쳤으나 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였는데 만일 이 말대로라면 이는 천이 그 장수를 무시한 것이니 범한 일이 가볍지 않다.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방의사된 자는 의당 그 연유를 구비하여 계문한 다음 그 죄를 다스리도록 요청해야 알거늘 가만히 말 한마디 없었다. 조정 역시 흘의 죽음과 은길이 형장을 맞은 일에 대해서만 몹시 증오하는 마음을 품었었고 대장이 그의 부하에게 수모를 받은 점에 관하여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방의사가 관문을 작성한 곡절과 허실을 소상히 살펴 아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방의사 신립에게 행위하여 그 곡절을 하문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정사위를 도승지로 이 양중을 동부승지로 삼고 황전욱을 호조 판세에 특배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공주참판 남응운의 줄기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첨지 한수가 그의 동생의 장자로 자기 후서를 삼고자 하여 상소하였는데 회사에 내렸다. 회개하기를 상소 안의 정리가 절박하여 선현들의 정론도 있으며 또 우리나라의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이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이란 현자로부터 나온다. 한수는 잠옷 명자가 있는 사람으로 나라에 정해진 법이 있어 장자는 다른 이의 후사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전일에 비록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한때의 그릇된 예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란 자는 마땅히 오류를 개혁하여 그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주창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전례를 원용하여 예를 삼아 이것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여 번잡스럽게 아뢰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 정상을 추구해 보건대 간혹 절박한 점이 있긴 하나 예법을 참조하니 후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수의 일을 가지고 구실을 삼을 것이니 국정은 영원히 폐지될 것이고 사정은 멋대로 펴질 것이다. 호소하는 것을 거행하지 못하게 하여 뒤 배단을 막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중종조의 계성군의 아들이 없어 계림군 이유로 후사를 삼았었는데 을사년의 유가 무함을 받아 죽게 되자 속적을 끊어버렸다. 그때 계성군 부처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명종 때 계성군은 바로 왕자군이므로 제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여 운성군 이 수철로서 그 제사를 받게 하였고 수철이 죽자 그의 아들 해풍군 이기가 승중했다. 금상에 와서 유가 신혼되어 복직되었으므로 조정의 의논이 계성군의 제사를 누구로 하여금 주관하게 해야 할지 의문스러워했는데 상이 하문하기를 유의 원직은 어떤 풍계이며 봉군된 연고는 무엇인가 하자 유사가 대답하기를 유의 원직은 정인데 계성군의 계후자가 되었기 때문에 승습하여 봉군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유의 직분을 회복시켜 군이 되었다면 봉사를 굳이 논의할 것은 없다 하였다. 이리하여 유의 적자 연양정의 첫 성씨가 제사를 받들었다. 그 뒤 수철의 첫 장씨가 상언하기를 오랫동안 계성군의 제사를 받들어 왔는데 하루아침에 후계를 파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래도 계성군의 아들로 삼아 유와
형제가 되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상이 널리 조정 의논을 거두게 하였다. 어떤 이는 아뢰기를 수철은 선왕의 명으로 오래도록 계성군의 아들이 되었었는데 지금 후계를 파는 것은 미안합니다. 이들이 뒤를 잇는 자식이긴 마찬가지니 둘 다 두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고 어떤 이는 아뢰기를 무릇 뒤를 잇는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진작에 뒤를 이었던 일이 끊어져 버려 계성군을 봉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선왕께서 수철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가 이미 복관되어 계승군의 아들이 되었는데 수철을 그대로 두는 것은 역시 불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수철은 본가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수철을 본가로 돌아가게 하여 계승군의 뒤를 이은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그러자 해풍군 기가 또 상소하여 고금의 예를 인용하며 그대로 계승군의 아들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를 선 왕조에서 이미 부자로 결정하였으니 그 전대로 둘 다 그대로 두고 유와 더불어 형제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상께서 할 듯합니다. 상께서 재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계승군은 자식을 잃었다가 자식을 얻었고 계림군은 아비가 없다가 아비를 두었으니 그 일은 이미 바르게 귀착되었다. 둘을 세워 후계를 양쪽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본조에서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직제학 조인후가 선유 어사로 오랫동안 호남에 머물다가 복명한 다음 이날 입시하였다. 상이 제장이 폐군한 절차를 묻자 인후가 대답하기를 변기, 성, 천지 등이 달아난 죄는 박, 인봉, 이, 홍명 등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들만 말감했기 때문에 인심이 불복합니다. 하였다. 비만기를 내리기를 폐군한 제장들을 애초에 장계한 말에 따라 경중을 나누어 논지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들은 것은 전율과 크게 다르다. 기율이란 반드시 엄중해야 하니 어찌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형중은 그 바른 것을 얻는 게 기중하기에 10번을 고쳐도 오히려 혐의스러운 것이 없다. 변기, 성, 천지 등을 아우러 잡아들여 국문한 다음 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었단가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당초에 병기는 적의 화살을 맞았고 성천지는 외선의 요구금을 탈취했다는 이유로 도주를 입었거나 파직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인후의 계사를 보니 변기는 중위장으로 자신이 먼저 퇴병했는데도 화살은 우연히 맞은 데 지나지 않았고 성천지가 획득한 요구금도 바로 외적이 버리고 간 뒤에 얻은 것으로 특별히 적과 맞서 힘껏 싸운 것도 아닌데 그들이 받은 죄는 박, 인봉과 차이가 있어 인봉은 멀리 떨어진 변방에 충군되었다. 죄는 같은데 벌은 다릅니다. 상교가 참으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비변 사이에 하문하시어 조처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왕옥에서 정주의 한 사람을 만약 소문에 따라 다시 잡아들여 추문한다면 사체를 손상시킬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병기 등의 일을 다시는 구문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신들은 사체를 손상시킬까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다시 국문하는 것을 개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587년 명망년 15년 사은사 배삼익이 치계하기를 전일 사신이 박무를 유실하고 관우에 실화하였으므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진사하였습니다. 예부가 조선 국왕이 주청하여 진사하니 충성과 근신함이 아름답다. 칙서로 표창하자고 제청하고 대혼, 저사, 망의, 체단, 네 표리를 논상하였습니다. 신들은 이를 받으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회전은 벌써 수찬을 끝내어 총재관 이하를 차등 있게 논상하였습니다. 신은 정고를 등서하여 가지고 왔으며 또 예부에
청문하여 먼저 간행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갈 것을 청하였더니 비답하기를 책이 완성되는 것을 보아 간행 배포되는 날에 제청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비만기를 내리기를 중조가 우리나라가 사죄하는데 예를 극진히 하였다고 하면서 칭찬의 말을 극도로 하였다. 그리고 칙서를 내려 표창하며 물품 하사가 중첩되니 황은이 만극하나 실상은 매우 부끄럽고 두렵다. 간책에 기록하면 좋게 빛이 날 것이며 다른 나라가 들으면 반드시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니 스스로 생각하건대 박한 덕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의 이런 실로 조정의 여러 어진 신하들의 충성을 다하여 주선함으로써 이룬 것이니 더욱 여기에 감동됨이 있다. 회전은 반포해 내릴 것을 준허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목숨이 제조된 것이기에 조종들께 살해해야 한다. 이런 뜻을 정오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회전을 인행 반포하는 날이 정해졌으니 우리나라 조종 200년 동안 억울한 누명과 수치가 하루아침에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종사에 전에 없던 경사입니다. 또 직서를 내리고 옷까지 하사하여 은혜가 중첩되었으니 이는 성상의 계지의 효성과 시대의 사대의 정성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겸허하게 자처하지 않으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정에 돌리시니 신들은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정성스럽고 삼가며 나태하지 마시고 또 더욱 외천의 정성을 돈독히 하시어 종사의 무궁한 기쁨을 영원하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문신 정실을 보였는데 유군이 수위를 차지하였으므로 가자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뢰기를 관서지역에 흉년이 들었으니 질정관을 제외하소서. 도성지 정사위는 명론이 미흡하니 채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관은 한 사람이 행차하는 패단은 매우 작고 세 사람이 동참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근래 사신이 적합치 않아 국가의 수치를 주었으며 간혹 청량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만일 두 사람만 가다가 만약 하나라도 의외의 사건이 터지고 병이라도 나면 반드시 말할 수 없이 난처한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이후로는 영구히 질정관을 보내지 말자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정사위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변기와 성천지를 잡아들여 구문한 다음 율에 따라 정주에 하소서. 상호군 신각은 전에 영흥부사로 있을 때 신창 현감 조희명이 그의 첩자를 위하여 납속하여 허통하고자 친히 본부에 오자 각이 그의 요청을 그릇 때에 따라 관곡을 훔쳐내어 관에 바치는 수량을 채워 주었습니다.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고 이 첩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인심 매우 경박하였던 소문이 너무나 많다. 애초에 계본에 따라 참 짐작한 뒤 말감했는데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다시 추국한 다음 가죄한다면 진실로 사체에 손상될 것이다. 그러나 사체의 손상이 어찌 형정의 잘못됨과 기율의 무너짐보다 더 중하겠는가? 이제 마땅히 방백에게 글을 내려 소상하게 신문하고 널리 공의를 수집한 뒤 사실대로 치게토록 하라. 그 말이 과연 어사의 말과 서로 부합된다면 다시 추국하여 그 죄를 정할 것이니 사체 역시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 신각 등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성절 만골 예를 행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기감사가 치게 하기를
영평지방에 와 있는 영부사 박순이 병을 얻어 위중합니다 하였는데 입기안이 전교하기를 내일을 보내 알맞은 약을 가져가게 하되 말을 주어 내려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의 계목의 해풍군 이기가 상소하여 그대로 개성군의 후사가 되기를 청한 공사를 성제에 따라 거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니 예신들에게 물어보라고 전교하였다. 영상 노수신이 의논하기를 해풍군 기는 이미 본중으로 돌아갔는데 억지로 개성군의 후사가 그대로 되려고 하니 두 사람의 후사를 두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사가 된 뒤에 태어난 자기 아들의 예를 인용까지 한 것은 더욱 근사하지도 않고 누차에 걸쳐 번거롭게 하니 외람되고 또 비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좌상 정육일 우상 요전은 모호하게도 둘 다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파한 것을 다시 승중하기는 어려우니 의논에 따라 시행케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아래기를 해풍군 이기는 벌써 본종으로 돌려졌으니 소중한 바는 여기에 있거늘 감히 재산을 탐내는 꾀를 내었으니 바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인정해서 나온 것이라 이 치로로 마땅히 용서할 일이다. 다만 예주가 회개하면서 지나치게 근거도 없는 견해를 올리고 잘못된 이론을 끌어와 경강부회하여 비호하려고 했으며 이미 정해진 명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장차 고쳐 시행할 듯이 하였다. 유사로서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만약 진속하지 않다고 하여 공론이 참으로 일어났다면 의당 먼저 유사에게 탄핵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만 요행이 탄핵을 면했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적호 100여 기가 운릉 근처에 들어와 백성들과 가축을 약탈해 갔다. 만호 박욱 등이 추격하다가 매복하고 있던 적군을 만나 패하여 전사가 많이 죽었다. 비변사가 박욱을 잡아들여 국문할 것을 청하자 상이 그 책임을 주장에게 있으니 남도 우후 허덕운이 조방장으로 해산에 있으면서 군사를 통솔하지 못하여 패배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여 아울러 잡아와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계속 이렇게 뭐가 있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전라수사 이천은 방어사의 관절을 열어보지도 않아 절제하는 효령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으므로 잡아 추국한 다음 장 80으로 조율하고 고신 3등을 빼앗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2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부사직 한수는 동생의 장자로 후사를 삼으려 했고 해풍군 이기는 이미 파기된 후계를 존속하려고 하여 함부로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조는 회개할 때 사정을 따르면서 근거 없는 견해를 억지로 붙여 예법을 무너뜨리고 무시했습니다. 당상을 채차하고 생낭청을 바직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8월 2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자고는 이아뢰기를 광주 목사 김억령은 술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홍주 목사 신은기는 사대부의 첩을 겁탈했으니 바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아뢰기를 사제 참봉 정사신은 명색이 문관인데도 자리만 지키고 앉아 일을 살피지 않으니 바직하소서. 호조정량 송기는 그의 문장이 데리고 사는 첩과 사통하였으니 바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공주 제독관 조헌이 마음대로 임소를 떠났는데 감사 권징은 채참원을 청하였습니다. 조헌은 바직시키고 권징은 취고하소서. 조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길주 목사 신점은 제수된 뒤에 교묘하게 벗어나려는 꾀를 내어 복병사 이일의 섬해를 취하여 첩을 삼은 뒤 공공연히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 파직시킨 다음 치고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신점은 인신으로서의 도의가 없으니 잡아들여 치고 가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7일 개사 첫 번째 개사 경상 조하수사가 계본을 올렸다. 일본국 첨지 귤강년의 말 가운데 일본국은 미혹한지라 밝게 살피지 못하고 적자를 받고 신왕을 세웠는데 가까운 시일에 통사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가?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호조 참판 한주는 전일 전라 감사로 있을 때 광주의 적승 청운이 그 주인 댁에 도적질을 하면서 칼로 주인 부처를 상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 일당을 보고하여 공을 세울 것을 마치 서림의 예와 같이 하기를 정하였다. 그래서 그의 지시를 따라 큰 도적 무리들을 많이 보획했는데 취재하기가 곤란하자 그 주인에게 보내 그의 처치에 맡겨버렸다. 뒤에 감사 윤두스가 그 사건을 아뢰자 상은 한준의 공사가 매우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여 정원에 하교하였는데 양사가 한준과 광주 목사 김행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7일 개사 세 번째 개사 전 천양구 심의겸의 줄기 아이고 그 문제 많은 심의겸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9일 을미 첫 번째 개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외방의 과거에는 도사 평사가 시관이 되는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평사 송상현은 시기에 임박하여 개인의 일로 서울에 올라와 수령으로 하여금 시취하게 하였으니 파직시켜서서 병사 이 일도 부정하게 개인의 청을 따라 휴가를 주었으니 추구하소서. 이제부터 도사의 준례에 의거 수유하여 왕래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송상현 동네부사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13일 기현 첫 번째 기사 박물을 도둑 맞고 옥화관이 불에 탄 것 때문에 진 사사로 배 사믹을 차임하여 북경에 보냈는데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지성으로 사대한다에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또 망릉의를 하사하였다. 이 예상이 모화관에 출령하여 권정예로 할애를 받고 배 사믹에게는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었으며 승정원 도제조 부제조 그리고 주본을 지은 사람에게도 모두 마피를 하사하였다. 좋은 일이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1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전례에 따라 별거하여 취인할 것을 청하자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경기감사가 개임안되었는데 정원에 전교하기를 어느 승지에서 늙은 부모가 계시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도승지 김응남 조하승지 김찬 우승지 강석 조하부승지 윤성각은 노모가 계시며 동부승지 황섬에게는 부친이 계십니다. 하니 정청에 전교하기를 김찬을 특별히 가자하여 감사에 제배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의금부도사 박명우는 죄인을 잡아올 때 4일이나 즉체하였으니 파직하소서. 방의사 신립은 명을 받아 군에 있으니 마땅히 자신을 엄히 단속해야 하는데 문득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혼도 양가의 차례를 취하여 첩으로 삼아 촌사에서 이틀 밤이나 묵었습니다. 파직시켜서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2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안주 목사 윤우씨는 제수되어 기한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와 사은하였으니
현저하게 꺼리고 회피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파직시켜서서 경기감사 김차는 당상에 승품된 지 6, 7개월 만에 이 품으로 뛰어 올랐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우씨는 아랜대로 하라. 김차는 쓸만하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관은 도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24일 경술 첫 번째 계산 남병사가 치게 하였다. 적호 1천여 기간 해산진을 포위했는데 첨사 이하 등이 막아 싸워 적을 물리쳤습니다. 잘했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4일 김이 첫 번째 계산 병조판서 정언신이 아래기를 녹둔도의 논밭을 일꾼 일은 전부 신에게서 발휘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호들이 침범해와 사람과 가축들을 약탈해간다는 소문을 들으니 이는 모두 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입니다. 먼저 신을 다스려 조야에 사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녹둔도는 오랑캐의 지역과 너무 가까워 오랑캐들이 진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서 처음부터 이 같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 본도는 조종조 때부터 우리의 농장이었는데 경이 군량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것을 목도하고 백성들을 들여보내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잘못인가? 설사 차질을 빌었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생각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실수하는 법이니 경이 국사의 마음을 다하는 중승이야 어찌 손상됨이 있겠는가? 내 어떻게 경에게 허물을 주어 국사를 돌보지 않고서 방관하는 자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는가? 부디 이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알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는 선조가 정상이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5일 경신 첫 번째 계사 함경 감사가 치게 하기를 경성판관 황차는 병이 있다는 핑계로 관아에 앉아 있을 때가 매우 드무니 파직시키소서 했는데 입기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고 싫어하고 꺼리는 사연을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가 감기 증세가 있으니 어인은 들어와 진맥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곤양군수 이각은 인물이 탐욕스러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욕심내 부당하게 죄다 취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7일 엠술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부호군 유옥은 전일 북도의 변장으로 있을 때 탐욕 무상했으니 지금 조방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기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천천히 결정하겠다.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고 다시 이르기를 채직하고 이 전에게 직접을 주어 서용하여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9일 갑자 첫 번째 계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황해감사 정곤수는 중풍으로 수족이 마비되어 전혀 진모할 수 없으니 채차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의중 목사가 치게 하기를 장전보 비어의 폐문에 운두 리보 군민 30여인이 몰래 강을 건너와 관목을 훔쳐간 것을 찾아서 보내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성의 속보인데 군민들이 강을 건너 몰래 훔쳐오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여 상국의 분노를 샀으니 치욕을 끼친 것이 적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비만기를 내리기를 이 서장을 보니 우리나라 백성이 상국 지역에 몰래 들어가 관목을 훔쳐왔기에 상국에서 달자들보다 더욱 심하다고 말한다고 하니 통분함을 견딜 수가 없다. 특히 경찰관을 파견 죄인을 잡아내어 국경에서 효시하라. 아니면 감사를 시켜 직접 그곳으로 가 시행하게 하고 해조로 하여금 속히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0일 얼측 첫 번째 기사 사한사 유홍과 사장관 윤섬 등이 길을 떠났다. 상이 친전하고 배표하려고 하자 승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감기에 걸려 아직 쾌차하지 않으셨으니 9월 2일로 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언하고 배표하는 일은 내가 비록 부축을 받더라도 마땅히 몸소 행해야 된다 하였다. 약방 제조가 아뢰기를 땀을 낸 지가 오래지 않아 살길이 여물지 않았는데 이런 새벽에 거동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친전하지 마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북병사가 치게 하였다. 적호가 녹동도의 목책을 포위했을 때 경항부사 이 경록과 조산만호 이 순신이 군기를 가르쳐 전사 10여 명이 피살되고 106명의 인명과 15필의 말이 잡혀갔습니다. 국가에 욕을 끼쳤으므로 이 경록 등을 수금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께서 승문원에 봉서를 내리어 사신에게 유시하도록 했는데 일처리가 분명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았으니 장무관을 파직하셔서 교화 현감 신후는 사람이 험내하여 직무를 살피지 못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황해감사가 서장을 올렸는데 해주 목사 정유정이 병이 위중하니 파직하라는 내용이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의관을 들여보내 집력하고 이진탕을 올리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영평 현령 16원 지방관원으로서 대신 상언을 올렸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이 경록과 이순신 등을 잡아올 것에 대한 비변사의 공사를 있게 하자 전교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장영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이 종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의관업원에 진맥하게 하고 살구실을 가미한 오미자 탕을 의논에 들여보내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 병사 이지가 승자 총통을 창제하였음으로써 적을 물치는데 관계가 있었다는 그의 아들이 상언함에 따라 이지에게는 병조 판서를 증직하고 그의 아들도 벼슬을 시켰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이 일본국은 국왕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웠으니 바로 찬역의 나라이므로 그들이 보내는 사신을 접대할 수 없다. 마땅히 대의로 타일로 돌려보내야 한다. 종이품 이상은 그 가부를 비밀리에 논의하라 하니 모두들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의로서 나무랄 수 없다. 사신이 올 경우에는 의례대로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신왕이 보낸 사신이 이미 대마도에 당도했다는 것을 도주가 서계로 먼저 통지하였다. 이 풍신수기 맞는 것 같은데.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웃나라의 사신을 접반하는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일본 사람은 시에 능숙한데 시를 주고받을 적에 혹시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필시 그 나라에 비웃음을 살 것이니 관계가 가볍지 않다. 선의사는 직질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당대의 문장으로 뛰어난 선비로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조 정랑 유근을 선의사에 제수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사인이 본혼을 출입할 때 예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 하인을 잡아 훈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듣자니 본혼의 승갈과 사령 3명에게 관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본혼의 채무가 신들로 하여금 훼손되었기에 지극히 황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인은 난관으로서 의당 머리를 숙여 예를 행해야 한다. 지척에 있으면서도 예를 행하지 않았으니 사인을 추구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사인은 이미 추구하라고 하였다. 다만 그 관문을 보낸 것이
그들 의사로 한 것인가 정성에게 이르고서 한 것인가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정성에게 고하고 관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이 채무를 잃었으나 대신이 참여하여 알고 있는 일이니 정원의 하리를 잡아 가둔 일은 거론하지 말고 단지 예를 행하지 않은 죄인만을 들어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뢰기를 호조조랑 김신원은 방의사의 종사관으로 호남에 가면서 일행을 잘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행이 음란한 놀이를 자행하여 여러 골로부터 경멸을 받았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장사들이 여러 날 동안 바다에서 파수를 하였으니 여색에 풀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오래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인정이겠는가? 신호는 종사관으로서 장사들이 하는 일을 어찌 모두 알 수야 있었겠는가? 대저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평소 교만스럽고 방자의 채통을 능멸하고 간혹된 소문을 서로 부추겨 모함하기도 한다. 이것은 조정에서 당연히 통절하게 바로잡아야 할 점이다. 긴 신호는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괜찮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좌상과 우상이 아뢰기를 정원이 사인이 예를 잃었다는 이유로 하리를 독촉할 적에 어지럽게 구타하였습니다. 비록 예를 잃었다 하더라도 조용히 그들을 처리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본부의 낭청이 계사할 때는 바로 성정색에게 요청하여 계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모든 관사를 나아가 올릴 적에도 역시 일반 관음과는 차이가 있으니 오늘의 사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정원의 하인들이 채무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욕을 보인 것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 신들이 상의하여 관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정원의 계사를 보니 신들은 모두가 적임자가 아닌데 잘못 재상의 직책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습니다. 퇴직시켜 조정의 채무를 높이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정원의 하인도 죄가 없을 수 없다. 와서 사직까지 하는 것은 불가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수를 내려주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정원은 단지 본원의 중대함만을 알아 처사가 전도되었으며 채무를 훼손시켰으니 동참한 승지도 아울러 채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번 일은 서로가 잘못한 것 같다. 한 소리의 사건에 불과할 따름인데 지금 이렇게 다투니 비웃음을 살만하다. 예컨대 소리의 다툼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오랑캐의 다툼을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소리의 죄를 다스려 채무가 중해지기를 다투는 것이 어찌 역적의 죄를 토벌하여 종묘의 종정에 위훈이 기록되는 일과 같겠는가? 변방 백성들이 적의 칼날에 썰어져 넘어져 가는데도 이를 평정하기를 생각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오로지 채무를 다투는 일에만 급급하니 대수와 선후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승지 등을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뢰기를 정원이 정부를 능멸하여 못하는 일이 없으니 사체를 알지 못함이 막심합니다. 차지 승지는 파직하고 동참한 승지는 채차하소서 하니 사헌부에서 한 것과 같이 답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임금로를 도승지로 삼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황정욱이 아뢰기를 신의 선세가 언어를 입어 현작에 증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대의 신주가 신의 형이 있는 파주에 임수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은 설흥 헌관으로 차정되어 공무로 왕래하며 분황하는 의식을 받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지금 본직에 있어 육경을 능헌관으로 차정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해조가 따르지 않습니다. 성자께서는 특명으로 차정을 하여 보내주시어 사정을 이루도록 해주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연이어 승지를 채차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승지가 사적인 감정과 자기의 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논의하는 것은 내가 만일 윤호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근신을 편들고 대신을 소홀히 한다고 할 것이니 마땅히 아우러 채직시킬 것이다. 다만 사인이 예를 행하지 않았다면 문화성이 된 자는 의당 전일이 전교를 따라 곧바로 그것에 의해 추구를 청해야 하는데도 감히 비어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태도를 지어 관계없는 하인들을 구박 사단을 야기하였으니 이른바 창랑 자취요 무병 자구라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정원이 전교하였다. 승지에 의망된 이들은 모두 늙고 병든 사람들인지라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원주 목사 이노와 파주 목사 황정식을 의차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였다. 호주 정랑 김방은 사리에 어두워 직무를 살피지 못하니 채직시키소서. 구황하는 일이 바야흐로 시급하니 반적사의 정랑과 좌랑을 군부를 정리할 때 병조 낭청의 예의에 따라 일이 끝날 때까지 옮기지 않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였다. 우부승지 황정식은 인물이 범용하고 명론이 평소 가벼우니 채직하소서. 남양부사 유몽룡은 술에 빠져 직무를 다스리지 않으니 파직하소서.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고는 아래기를 황정식은 채직시키소서. 파주 목사 노우주는 전일 동네 부사로 재직할 때 거칠고 비루한 일을 자행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식은 적합치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30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호주 판사 황정욱은 개인의 인정 때문에 재관에 자정되기를 청하여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군신 부자 사이에 그 지극한 정을 위하여 와서 아뢰었으니 이는 바로 좋은 뜻이라 무슨 방해됨이 있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30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사건은 연이어 황정식을 채차할 것을 아뢰자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박응복을 좌승지로 삼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건은 이아래기를 근래 이 부미상이 빈청에서 회의할 때 상께서 비밀로 전교한 것을 대신들은 모두 손수 썼습니다. 그러나 예조판서 정탁은 하인으로 하여금 써서 올리게 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추구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선산도의 복병장 이필은 노래를 즐기고 술에 취하여 방비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다가 적에게 음습을 당해 화살을 맞고 먼저 달아나 수백의 백성들이 칼날 아래에서 목숨을 잃게 하였으니 혈기 있는 이들은 통분해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런데도 건부는 끝까지 형신하여 취복하지 않고 그의 병이 위중하다는 핑계로 가영하는 것을 마음대로 중지하였으니 건부 당상은 채차하고 생낭청은 파직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우승지 이노에게 전교하기를 본도의 농사일과 민가에 아랠 만한 일들을 서게 하라 하고 뒤따라 전교하기를 홍문관 정자 이상홍이 지난번 건진 때문에 황해도에 다녀왔으니 역시 이 뜻을 가지고 전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이노가 아뢰기를 용서지방은 작물이 다소 여물었으나 영동지방은 흉년입니다. 그리고 각 거울에서 바친 제용감의 인삼이 비록 품질은 좋지만 하인들이 값을 조작해 폐단을 일으키니 12억 원의 가격이 세목 100여 필이나 됩니다.
백성들이 이 때문에 떠들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계사를 보건대 쥐 같은 무리들이 간교한 술책을 부리다니 너무나 통분하다. 유사를 시켜 번감 하인을 수금케 하고 그 무리들도 끝까지 추문하여 정죄하라. 번감의 관원도 추구하라. 방납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큰 존벌레들이니 법사로 하여금 엄히 다스려 준열이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7일 MZN 첫 번째 기사. 선정관 김경룰이 상서로 북정하기를 청하자 상이 위로의 답을 내리고 이 뒤 이어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나랏일에 목숨을 버리고자 하니 전후에 걸친 그 간절한 정성은 흔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육품의 직에 옮겨 다른 사람들을 권면시키고자 하니 비변사에 물어보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의 상소로 인하여 승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1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전의 탄일이므로 권정예로 할애를 행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1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호조판사 황정욱은 일처리가 거칠고 완만하니 재직하시기소서. 승정원 서리들이 선반을 받아 먹을 이로 상언하였는데 정원에서는 해사에 내려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개사하여 승전을 받들었고 해조가 반개하자 저지하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차지 승진은 바직하고 동참한 승진은 추구하소서. 호조가 전세를 세임한다고 하여 가량청의 자출을 청하였으나 이는 무익하고 손해만 있으니 그행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근자의 지부의 공사를 보니 시행한 일이 많고 부지런히 맡은 임무를 잘 보살폈는데 갑자기 논박을 받으니 그 내용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삼가야 하는 것이다. 가낭청은 대신들과 논의한 것이니 천천히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관찰해도 늦지 않다. 승진은 아울러 추구하고 저지한 승진은 파직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북병사가 치게 하기를 회령 감고 한 하두는 적고 이 단계를 의지하여 적호가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함께 어울렸으나 반영의 정상이 이미 밝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세환되었으니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를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1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의령 현감 김익경은 처가의 재물을 다투면서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자 노모를 칭탁하여 외람되게 은혜를 빌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1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북병사가 치게 하였다. 경안부에 있는 적호마을을 소탕하여 참수한 33급을 올려 보냅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병조가 현재 고신을 박탈당한 처지에 있는 사람 문신 선전관에 의망하였으니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하소서.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오늘도 두 당에서 합좌할 때 삼공은 이미 도착했는데도 좌참찬 이준민은 임시하여 징병하였고 우참찬 김명원은 억지로 입직하였으나 서벽이 없다는 이유로 앉지 않고 자리를 피하고서 가버렸습니다.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파직할 것을 아뢰었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1일 병우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북병사의 장계를 따라 아국인을 쇠환한 우호인을 별운 상경시켜 상을 내린다는 공사를 입게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1일 병우 두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리기를 녹돈도가에서 포로가 된 군민이 모두 160여인이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몸은 예의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나 저 만이의 노예가 되었으니 그 원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옛 현군은 죽은 종별의 유해도 오히려
비단을 풀어 수습하였었다. 직원 벽방 오랑캐들에게 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쇠환할 때 이명 이상을 쇠환하는 사람의 경우는 상경시켜 많은 상으로 포창해 주려는 것이 불가한 것은 없다. 다만 강교한 오랑캐는 그 변화무쌍한 속임수가 갖가지이므로 평상시에는 저들 뜻대로 잡아갔다가 스스로 쇠환하면서 겉으로는 정성을 바치는 듯이 하고 속으로는 후한 상을 바란다. 때문에 우리나라 변방 백성들을 가지고 일생의 기화로 삼으니 상이 후할수록 약탈은 늘어갈 것이다. 이는 마치 물결을 일으키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섬나무를 더 쌓으며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아마도 그들의 오만하고 모의열하라는 뜻은 이리 같은 마음의 근본한 것일 터이니 그 세완하는 것이 어찌 즐겨 성심으로 순종하여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겠는가. 지금 만일 새로운 예를 만들어 별운하는 일을 더 마련한다면 만족할 줄 모르는 저 무리들은 외면으로는 순종하되 내심은 거역하면서 아침에 약탈했다가 저녁에는 되돌려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실수에 빠져 결국 앉아서 그 속임수와 수모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만약에 녹동도의 포로를 수연하는 자들만 상경시키도록 정한다면 뜻밖의 간교한 속임수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다른 포로들도 똑같은 동포인데 이들만 버려두고 외면하는 것은 왕정의 채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지만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옳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새로운 법규를 만들지 않을 것이 더욱 좋다고 여기는데 정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신들은 오랑캐를 별운 상경시키는 나는 공사를 보고서 이는 온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선교를 봤더니 감히 다시 한마디 말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군사의 기밀에 관계된 것이기에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헤아려 생각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의 계사로 인하여 이조의 계목에 사명에 있어 어사의 이하는 직임에 비록 경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을 띈 점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록 극히 한미한 관원이라도 외방에서는 흠차로 대접하는데 지금 직질이 낮다는 이유로 사명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제주 제지의 가정관이나 양전 경차관 그리고 감목관의 경우는 사명으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경외에 지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아랜대로 윤호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동지이므로 권정예로 하례를 받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조인호를 대사관으로 삼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성절사 박충원의 일행이 돌아올 때 요동 지방에 당도하자 그곳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무역해오는 복물 3짝을 약탈하여 갔다. 예조에서 장계를 올려 승문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요동도사에게 이문할 것을 청하였다.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행리를 엄히 경계하여 우리가 삼가 피할 따름이다. 가인들의 복물 때문에 경솔하게 상국의 이자의 사체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5일 경솔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형조정랑 정상은 전일 수령으로 재직할 때 탐욕스럽고 비루했으니 파직하소서. 문묘의 제사에 쓰는 포가 대부분 쥐로 인해 파손되었고 그 품질도 거칠고 나쁘니 새 관원을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직강 원사안이 상수하기를 전일 진사사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갈 때 통사가 이르기를 지난해 동지사 성수익이 갈 때 박물을 도중 맞아 예부가 이자한 것을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은 사건을 서반들이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신들은 그 말의 출처를 추구해보지도 않았고 또 문견 사건에도 기록하지 않았기에 황공하여 대제합니다 했는데 입계하자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모두 알았다.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1월 2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원사 안의 상소 가운데 진술한 예부의 자문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허실이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중대하니 끝까지 그 원언을 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에 간 사람도 만약 들은 소문이 있다면 또한 그 말의 뿌리를 마땅히 추구하여 그 허실을 살펴 찾아야 하는데도 처음부터 모호하게 놓아두었고 복명한 다음에도 즉시 위에 아래지 않았습니다. 전후에 걸쳐 들어간 사신의 서장관 상 통사와 발설한 통사를 아울러 잡아들여 공문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실정 밖의 이치에 닿지 않은 일이니 이것 때문에 옥사를 일으킬 수 없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예부의 자문을 전달하지 않았던 말은 고운정에게서 나왔는데 원사안은 일단 그 말을 듣고는 막연하게 흘려버렸으며 사신도 모를 이치가 없는데 시종 덮어두었습니다. 전후의 사신 서장관과 상통사 그리고 발설한 통사를 모두 잡아들여 공문하소서. 경기 수사 이진은 도성문을 겨우 나서자마자 거만스럽게도 교자에 올라탔으니 바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원사안과 상통사 정세곤 발설한 통사 유정량을 먼저 추극하라. 이제는 이런 윤호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야기를 드시고 있으며 일기 또한 차가워서 오랫동안 신료를 접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일기가 온화한 날 대략 소대하는 의식을 본두고 아울러 변방의를 잘하는 신하를 불러 편전해서 인견하신다면 아마도 도움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사가 매우 합당하다. 정원이 국가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뜻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필시 조종의 뜻이리라. 나는 역시 신료들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달이나 되었기에 흉금을 열고 담론하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 답답한 마음이었겠는가. 다만 초겨울에 갑자기 담증이 생겨 밤낮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으나 이제는 나았다. 방 안에 불을 피우고 있다가 귀에 바람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우선 떨리고 겁이 난다. 따라서 추위를 무릅쓰고 경솔하게 나갈 수가 없는데 오랫동안 차가운 집에 앉아있는 일을 어찌 기꺼이 할 수 있겠는가. 가까운 시일에 마땅히 불러 볼 터이다. 변방의 한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날 변방의 일은 마치 종기를 양성시켜 저절로 터지는 것과 같아 이미 이를 말이 없다. 종기 비록 하루에 3번을 간구하면서 붓끝이 죄다 모지라지도록 쓴다 하여도 그 선우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듯하다. 유서를 시켜 각별히 조치하게 함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4일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학생 윤홍렬은 눈버리는 집의 아들로서 예리한 도끼로 무단히 그 아내를 마구 찍어 죽게 하였습니다. 유사라이군 가두어 공문한 다음 그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야대하여다. 옥당이 전일 헌부가 호주 판사 황정욱을 농계할 적에 상의 비답이 온당치 않은데도 막연히 지나쳐 버린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자 헌부 전원이 피험하고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대선 정언지 이하를 모두 채직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이는 다만 지나간 일로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 권협이 혀 하나로 사람을 시끄럽게 만들어 헌부를 무단히 채직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필시 사단을 일으키는 무리이다. 지금 깊이 정오하며 준열이 관계를 끊어야 할 자는 바로 그러한 사단을 일으킨 사람이다. 채직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9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병조판서 정언신 부제학 윤성각 남병사 신립을 인견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9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이온 도제조 유전 제조 정탁 부제조 김응남에게 아닥의 일좌를 내리라 명하고 의 양예수 안덕수 이인상 김윤헌 이공기 허준
남, 응, 명 등에게 각기 녹비 1령을 내려주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직산 현감 신옥은 몸이 쇠약한 데다가 조심하는 마음이 없으니 바직하소서. 부평 부사 윤경은 그의 아들 윤홍렬이 자기 아내를 칼로 살해하였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도망한 것이 아닌데도 가만히 앉아 마음을 쓰지 않고 미리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바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하루아침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홍렬이 그 아내의 칼을 낱낱이 들어 따졌고 지난달에는 여러 차례 이 사내의 집 앞에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며 사내에게 만나줄 것을 청한 지가 10여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손님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뛰어올라 말끝에 아내를 죽이겠다고 하자 사내는 놀라 뿌리치고 내쳤는데 그 뒤에 또 투서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가 없으니 윤경도 이를 필시 알았을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호조팔서 황정욱이 다섯 번째 정사하였다. 사직하는 소를 올리자 답하였다. 채직시킬만 하면 어찌 채직시키지 않겠는가. 마땅히 조리한 다음 출사토록 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4일 모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직산 현감 김익경은 평소 가행이 좋지 못하여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어가 앞에서 스스로 변명하며 은혜를 받았기에 사람들이 침뱉고 비루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문관으로 현감을 삼을 수가 없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뒤에 채직시켰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이조가 역품에 초서할 만한 사람으로 전참봉 전계청 전사부 금응협 사지 참봉 신응구를 뽑아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이름을 들어보았는데 초서하기에 합당하다. 그 가운데 계청과 응구는 내가 사실 애모하는 이로 함께 강론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긴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충청수사 이회수는 원문에 우두커니 앉아있어 방면은 날로 허술해지고 있으니 바직하소서. 예빈 주부 홍여하는 엄탕스럽고 방종하니 바직하고 사용하지 마소서. 사복주부 유승인은 그를 알지 못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진시에서 사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가득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좌이정 정육일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왜 구광의 사신 귤강광에게 연회를 열어 대접할 적에 별다른 말은 없었고 단지 전일 서계 중에서 진술한 통신하는 일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상부관 귤강련이 왔을 때 각자 매를 받아갔는데 지금 역시 옛 규례를 상고하여 많이 준다면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요구하는 매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우부승지 이성중에게 전교하기를 오늘날 북도의 성패는 적합한 아장을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으니 한낱 무예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수린의 사람됨은 알지 못하나 병기에 능통하고 대중을 통솔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일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더구나 그는 북방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은가? 따라서 만일에 환란이 생겨 그의 휘하에 사나운 장수들이 모인다면 역시 제대로 호령하지 못할 듯하니 모두가 의논하여 아뢰라. 그리고 내게도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후는 묻 군사들을 통솔하고 수령은 단지 본전만을 지킬 따름이니 만약 회령부사 변언수를 우후로 삼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차출한다면 합당할 것 같은데 역시 적당한 인물을 얻기가 어렵다.
관직의 고하와 전직에 있다가 죄를 지어 파출된 사람을 따지지 말고 모두 청가하도록 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변은수는 사실 그 임무에 합당하기는 하나 회령은 육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북병사와 동일한 직급이니 군사를 통솔할 적에 혹 방해됨이 있을 듯합니다. 상교에 따라 죄를 짓고 배출된 사람 중에 합당한 자를 의논하여 아뢰미다 하였다. 서득운을 차출하여 보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방에 안개 기운이 가득하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달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도목정이 있었다. 이조판서는 이산에 참판은 권긍리에 참의는 정융복이었다. 이조가 월록인을 서용하고자 하니 상이 월록인을 제수하는 것은 구차하고 온당치 않다고 하였다. 박승원을 조화승지로 김우옹을 안동부사로 변국간을 충청도 수사로 삼았다. 정계청을 곡성현감으로 금응협을 하양현감으로 신응구를 직산현감으로 삼았는데 이 세 사람은 학식과 행실을 구비했다 하여 천거되었고 초서하라는 명이 있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장태운이 윤씨의 계집종 수일을 타살했는데 만일 의심이 가는 단서가 있었다면 또한 당시에 hir문할 만한 사람을 반드시 추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운이 비파를 빼앗자 수인은 추성으로 가서 옹호하다가 싸움이 벌어져 다투는 사이에 발로 차고 밟아 치사하게 하였습니다. 태운의 어미가 금시하는 장소에 이르러 발을 구르며 통곡하다가 목이 숨이 끊어지니 사람들이 참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태운의 종 말질종은 자신이 피고인이 되어 주인을 대신하여 죽기를 원했습니다. 윤씨도 처음에는 고소장을 낸 사람이었으나 또한 측은한 생각을 발하여 화해하는 소장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관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말질종의 가상함을 알았으나 충복이 억울하게 죽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단지 태운이 죄를 면할 수 있게 된 것만 다행스럽게 여겨 도리어 정범이 죄에 저촉된 사실은 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죄인을 신문하는 일이 허술해지고 옥사의 채무가 전도되게 되었으니 저는 추관들 모두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상교를 받들고 보니 다시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운이 범한 죄는 비록 수혈할 사간이 없다 하더라도 저 말질종의 인정과 의리는 길 가는 사람들이 정언해 줄 것입니다. 주안 속의 대체적인 사건의 실상은 성상께서도 통찰하시었으니 국법을 어기는 허물이 있기는 하나 충성을 권장하는 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반복하여 헤아려서 분간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이에 거듭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와 같이 하였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5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교정청이 아뢰기를 사서와 삼경의 교정을 끝낸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서는 이제 비로소 입계합니다. 대학은 이미 어람을 거치긴 했으나 다시 살펴보니 방언이 지리한 것 같고 그의 뜻을 도리어 손상시키게 지금 감히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북병사 이 일이 치기하였는데 대개는 녹둔도가 함락되었다는 일이었다. 전교하기를 이 서장을 보니 너무도 참혹스럽고 통분하다. 서장에 이르기를 군관 김몽호는 수본이 내 지난 9월 24일 녹둔도의 접전에서 힘껏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은 신급제, 오형과 임경번 등 11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낼 때 향수로 목욕시키며 자세히 살펴보니 오형은 얼굴이 가로 잘리고 목덜미 왼쪽도 비스듬히 절단되었으며 등에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임경번은 왼쪽 겨드랑이에 화살을 맞았고 얼굴에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녹둔도가 함락될 적에 장사와 군민들도 한결같이 모두 바람에 쓰러지듯 속수무책으로 잡혀간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지만 오직
오형 등 11인만이 모두들 용맹스럽고 난len군사로서 몸으로 적의 칼날을 막으며 죽을 때까지 항전하였습니다. 여러 대의 화살을 몸에 맞기도 하고 칼날에 얼굴이 베어지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머리가 잘리고 눈알이 뽑혔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가 전장을 뒤엎었고 뼈가 모래와 자갈밭 위에 널려 섰습니다. 그 충성을 다해 목숨을 바쳐 싸운 의거는 너무나 늠름하여 기릴만 하니 율전을 시행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곽상군수 한희길은 성품이 본디 범란스러 오로지 사욕을 채우는 것만 일삼아 송사를 처리할 때도 드러나게 비루한 일이 있었으니 파직하소서. 장태훈이 윤씨의 집 계집종을 발로 차서 죽인 일은 원고의 소장에 이미 드러났고 말지리종의 이름은 처음부터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추관된 자는 정범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도 시종 태군의 모미연 하려는 계책을 따라 다만 종이 스스로 속이는 공초만 믿고서 조사할 만한 사간조차도 끝까지 힐문하지 않고 곧바로 죄 없는 말지일종에게 형신을 가하기를 마치 종범처럼 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옥사를 다스리는 채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해 충성을 바친 종을 자칫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하였고 도리어 사람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죄인이 요행이 벗어나기를 구하는 일은 비호하였습니다. 사람의 죄를 받고 뒷날에 끝없는 폐단을 연 것이 극심합니다. 말지일종을 형추했던 당시의 당상과 생낭청을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당상은 이미 추고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말지일종의 옥사로 인한 전후의 전교에 다시 미진한 것이 없었으므로 이제 하문을 받들고 보니 신들은 감히 그 사이에 말을 보태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피고였던 장태운이 형장을 맞고 이미 죽었으니 지금의 옥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구하여 옥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옥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인심은 말지일종이 한 일을 옳게 여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뒷날 이것을 아뢰면 상께서 응당 논의하여 처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백도 받기 전에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처음부터 피고가 아닌 사람까지 함께 죽음을 당하는 일입니다. 신들의 생각은 그 당시 법을 맡은 신하를 엄중히 취재하고 말지일종을 특사시키면 법과 의리에 하나도 손상됨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알았다. 말지일종을 놓아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장흥부사 이수리는 전일 관계부사로 있을 때 범담하고 탄비하였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연이어 전에 아래 말지일종을 형추한 당시 당상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자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8일 임호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비밀이 아뢰기를 전번의 복도의 병사의 계문에 따라 본부가 적호를 사로잡고자 도모할 적에 만약 일의 기미가 이미 누설되었다면 중도에서 잡아가두고 만일 누설된 일이 없고 적의 괴수를 데려올 길이 있다면 돌아가도록 허용하여 후사를 도모하라는 뜻으로 회개할 일을 벌써 하유했으니 병사는 반드시 참작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서 잡아가두는 일은 과연 온당치 않기에 지금 만일 누설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전번 공사에 따라 돌아가도록 허용해주고 만약 누설되었다면 할 수 없이 사로잡게 되더라도 또한 중도에서 잡아가두지는 말라. 계문에 의거하여 그들이 장차 관문을 나올 때 군문으로 잡아 변방에서 들었던 것을 가지고 득실을 끝까지 캐물어 자백을 받아 정죄하고 복죄되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속임수로 잡으려는 꾀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병사에게 아울러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뛰어난 병법이나 비상한 임기의
응변술에 대해서는 나의 얕은 지혜로 헤아리지 못할 바이나 본연의 권도로 추구해보면 또한 다수 이를 말이 있다. 지금 이 두 오랑캐를 잡아먹는 일은 당초 변장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어서 조정이 알고 있던 일이 아니다. 조정은 변장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어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비록 도중에서 잡아 죽인다 해도 오히려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왕복하며 지시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장차 관문을 나올 때 잡아들여 정죄하고 복주해 되는 자들로 하여금 결코 속임수로 잡는 계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지시키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옛사람이 말한 군대란 오직 속임수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대개 용병할 시음에 임기응변하여 병졸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만들고 적군에게는 아군의 전말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어찌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저들이 비록 금수와 같다고 하나 패백을 받들고 입주하였으니 왕자는 마땅히 지극한 정성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근데 어찌 여러 신하들과 함께 잡아 죽을 것을 가만히 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계책을 꾸미는 것을 나는 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설사 두 오랑캐 생사가 북쪽 변방에 좋은 망이 달려있다고 하여도 오히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늘 하물며 저 어리석고 용렬한 오랑캐로 우리 장수의 칼날을 더럽히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저 조정에서는 비분간개한 정신으로 적을 토벌하여 기필코 그 치욕을 씻어내고 북쪽 변방을 평정함으로써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며 커다란 위훈을 세워 이름을 정사에 드리워야 한다. 이 일을 마음 먹는다면 저 두 오랑캐를 손님의 예로 접대해도 되고 고관으로 존중해 주어도 괜찮은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고식적인 시책을 동원 이번처럼 할 경우는 나는 저 발을 절뚝거리는 오랑캐들까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싸우고자 할까 두렵다. 저 두 오랑캐야 죽일 수 있다지만 막북에 또 다른 두 오랑캐는 없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저 두 오랑캐가 녹둔도에 침범해 왔다는 것은 사실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변방의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할 따름이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원통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두 오랑캐의 머리를 얻으려다가 수많은 오랑캐의 마음을 잃을 것이니 곡직과 경중이 관계된 바가 작지 않다. 정원은 매우 중요한 자리니 나라를 위한 훌륭한 계책을 잘 마련하기를 깊이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의논을 듣고자 하니 의논의 아래라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신들 대6명은 서생에 불과할 따름이니 무슨 일덕이 있어 위로 성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급히 거듭 비밀이 하유할 것을 요청한 일에 대하여 참으로 온당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하교를 봤더니 그 정대하고 광명한 말씀은 바로 3대 이상 성왕들의 가르침입니다. 신들은 다시 감히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하교하신 말씀을 비변 사이에 일러 다시금 헤아려 생각한 다음 의논해 아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아주 중성인데. 선조실록 21관 선조 20년 12월 28일 애모 두 번째 계사 사관은 연이어 형조 당상의 파직을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1관 선조 20년 12월 29일 개미 첫 번째 계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당초 병사의 계문에 세 오랑캐가 모두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거처로서 우지개와 연접해 있는데 이들이 침범한 일에 대해 강, 미, 아래 여러 오랑캐들과 토병 및 변장 등이 한결같이 말한다 하니 그 자들은 용렬한 무리들이 아닌 듯하고 그 사건도 근거 없는 말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또 저 청아가 내려올 때 중도에서 잡아 가둘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아마도 피차의 사세로 봐 또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염려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경련의 계사와 방백이 품신해 올린 말을 따라 거듭 비밀이 하유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가 상교를 봤더니 실록 광명 정대한 곳에서 나와 그 일의 경중과 잘잘못이 분명히 아무런 의심이 없거늘 신들이 어떻게 감히 새삼스럽게 다른 의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잡아 가두는 일을 못하도록 감사와 병사에게 한결같이 하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랫내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1관 선조 20년 12월 2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정태운 옥사의 채무가 전도되었고 출관이 남이주를 마음대로 조절한 실상을 신들이 여러 날 동안 논의하여 열거하였으니 상께서는 이미 이것을 통찰하셨을 텐데 아직도 유엄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찌 그 사람이 일찍이 제신의 직위에 있었던 관계로 작은 과실로는 선뜻 견책을 가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극도의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벗어날 길을 도모하면서 애당초 피고가 아닌 사람에게 억지로 죄를 씌워가지고 자칫하면 주인을 위해 충성을 바친 노비를 혹독한 형장 아래 억울하게 죽일 뻔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간사한 짓을 용납해주고 악을 비호하면서 개인의 감정을 따라 법을 우롱한 죄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를 엄히 다스리지 않을 경우 뒷날의 패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답하기를 우연에 미쳐 살피지 못한 것이니 파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3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40부터 50까지 한머리같이 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3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연이어 형조 당상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